어머, 이 애가 누구야? 남편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그냥 아는 집 얘야. 그게 시작이었어요. 30년 결혼이 무너지는 게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꽝 눌러주세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 오기 전에 집 좀 환기시키고 좋아하는 반찬 미리 꺼내놓으려고 했거든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토요일 오전이면 남편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청소하고 반찬 꺼내놓고 보온병에 물 담아두는 게 그냥 제 루틴이었어요. 특별히 설레지도 특별히 귀찮지도 않은 그냥 숨 쉬듯 하는 일. 근데요, 그날은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나길래 벌써 왔어? 하고 나갔는데 남편 뒤에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5살쯤 됐을까요? 파란 캐릭터 운동화에 유치원 가방을 맨 남자아이가 남편 바짓가랑이를 잡고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3초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애가 누구야? 남편은 잠깐 뭔가 머뭇거리더니 아는 집 애야. 잠깐 데리고 왔어.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들어와서 밥 먹으라 했고 아이한테 과자 꺼내줬고 남편한테 누구 집 애야? 한 번 더 물었지만 그냥 아는 사람하고 끝내버리길래 그냥 넘어갔거든요. 제가 왜 그냥 넘어갔을까 나중에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남편이 정년 퇴임하기까지 딱 6개월 남아 있었어요. 그 6개월이 저한테는 카운트다운이었어요. 달력에 동그라미는 못 쳤지만 머릿속으로는 매일 하나씩 지우고 있었으니까. 30년이에요, 30년. 처음 주말 부부를 시작한 게 제가 20대 중반이었어요. 남편이 지방 발령이 나면서 잠깐만 23년이면 끝나라고 했는데 그 잠깐이 30년이 됐어요. 애들은 제가 키웠고 집안 대소사는 제가 챙겼고 명절이면 저 혼자 제사상 차려서 남편한테 전화로 다 됐어 하고 보고하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근데 저 원망 안 했어요. 진짜로. 그 시절에 그런 부부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돈 벌어오면 아내가 집 지키는 거, 그게 그냥 우리 세대 공식이었으니까 저도 그걸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주말마다 꼬박꼬박 올라왔어요. 빠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내려와서 일요일 오후에 다시 내려가는 그 패턴을 30년 동안 지켰으니까 그게 저한테는 믿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나한테 신경 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래오래. 근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뭔가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주중에도 전화를 했거든요. 별 내용 없이 밥 먹었어? 오늘 날씨 춥더라. 그런 전화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줄더니 카톡으로만 오고 카톡도 짧아지고 응, 알았어. 바빠서. 이 세 마디가 전부인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우리 또래 부부가 다 그렇잖아요. 살갑게 전화하고 그러는 거 민망해하는 나이잖아요.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남편이 주말에 올라오면 예전엔 같이 산책도 하고 시장도 갔는데 언제부턴가 오자마자 피곤해하고 소파에 눕는 거예요. 토요일 하루 종일 TV 보다가 일요일 점심 먹고 바로 내려가고 그게 반복됐어요. 저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했어요.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6개월만 있으면 퇴직이야. 그러면 우리도 남들처럼 살아보는 거야. 여행 계획도 혼자 짜봤어요. 제주도 일주일, 가을엔 단풍 보러 설악산. 저는 딱 하나만 원했어요. 딱 하나. 명품백도 아니고 해외여행도 아니고 넓은 집도 비싼 차도 아니에요. 그냥 외롭지 않게 사는 것. 아침에 눈 떴을 때 옆에 사람이 있는 것.
밥 먹을 때 맛있어? 물어봐 줄 사람이 있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30년을 혼자 버텼으니까 남은 인생만큼은 좀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에요? 주말 부부 30년이 어떤 건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처음엔 괜찮아요. 나도 내 시간 있고 남편도 자기 생활 있고 이게 나쁘지 않네 싶거든요.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외로움이 그냥 일상이 돼버려요. 특별히 슬프지도 않아요. 그냥 공기처럼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밥 혼자 먹는 것도, 아픈 날 혼자 누워 있는 것도, 명절 끝나고 집에 혼자 남는 것도 다 그냥 당연해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무서운 거더라고요. 당연해진다는 게. 첫째 입학식 날 남편 없이 혼자 손잡고 갔어요. 다른 집은 엄마 아빠가 양쪽에서 애 손잡고 오더라고요. 저는 혼자였어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남편이 잘 됐어? 하고 딱 한마디 하고 나 회의 있어 하고 끊었어요. 섭섭했냐고요? 섭섭하다는 감정도 어느 순간 무뎌지더라고요. 그냥 원래 이런 거구나 싶어지는 거예요. 둘째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밤 11시에 혼자 걸어오는 거 제가 골목 끝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남편한테 전화하면 알았어. 잘 데려다줘 이러는데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참았어요. 나중에 퇴직하면 달라지겠지. 그 말 하나로 30년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퇴직이 6개월 앞으로 왔을 때 저한테는 진짜 카운트다운이었어요. 혼자서 별 계획을 다 짰어요. 제주도 설악산, 베란다 텃밭, 아침마다 같이 커피 마시는 것. 소소한 것들이었는데 저한테는 30년 만에 처음 꾸는 꿈이었거든요. 용기 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밥 먹다가 조심스럽게요. 퇴직하면 이제 여기서 같이 살자. 이제 때 됐잖아. 남편이 뭐라고 했게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밥상만 내려다보면서 같이 살면 좀 불편할 것 같지 않아?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웃으면서 무슨 소리야. 30년을 주말 부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불편해? 했거든요. 남편은 웃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밥을 먹었어요. 그 침묵이 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주말에도, 그다다음 주말에도 제가 퇴직 후 얘기를 꺼낼 때마다 남편은 꼭 그 말을 흘렸어요. 같이 살면 불편할 것 같아. 나 혼자 사는데 익숙해져서 지금이 편한데 굳이 바꿔야 해? 처음엔 서운했어요. 그 다음엔 이상했어요. 그 다음엔 무서워지더라고요. 30년을 같이 산 부부한테 불편하다는 건 낯선 사람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오래된 부부한테는 익숙하다, 편하다, 그런 말을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관계의 온도가 달라진 게 사실 그 말 이전부터였어요. 언제부터인지 딱 짚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주말에 올라오면 예전이랑 달랐어요. 예전엔 올라오면 그래도 같이 시장도 가고 저녁엔 드라마 보면서 옆에 앉아있기라도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오자마자 피곤해하고 소파에 드러누워요. 말 걸면 응건성으로 대답하고 밥 먹을 때도 폰만 보고 전화도 줄었어요. 예전엔 주중에도 심심하면 전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톡으로만 오더니 카톡도 점점 짧아졌어요. 응, 알았어. 바빠. 이 세 마디가 전부인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보다 했어요. 남자들이 나이 들면 말수가 줄어든다더라. 우리 나이에 살갑게 연락하고 그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스스로 납득시켰어요. 근데 납득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일요일에 내려가기 전에 뭔가 서두르는 게 느껴질 때, 점심 먹자마자 나 먼저 내려가야겠다 할 때, 예전엔 저녁까지 먹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일찍 내려가려 했어요. 왜 뭐 있어? 아니, 그냥 내려가서 쉬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대답이 자꾸 걸렸어요. 그날 밤 남편 내려가고 나서 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 끄고 불도 끄고 그냥 어둠 속에 30년을 외로웠어요. 근데 그 외로움은 그냥 같이 없어서 외로운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잖아요. 옆에 오면 해결되는 외로움. 근데 그날 느낀 건 달랐어요. 옆에 있는데도 외로운 거. 같이 밥 먹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없는 것 같은 느낌. 그게 훨씬 더 무서운 외로움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걸까? 원래 30년 된 부부가 다 이런 건가? 자책을 한 바가지 하고 그래도 결론은 하나였어요. 퇴직하면 달라지겠지. 매일 같이 있으면 달라지겠지. 저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건지 아직 몰랐어요. 그해 추석이었어요. 오랜만에 시누이들이 다 모였어요. 셋째 시누이가 멀리 살아서 명절에도 잘 못 오는데 그 애는 다들 모였거든요. 오랜만에 북적북적하니까 저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시끌벅적하게 음식하면서 차례 지내고 나서 다들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남편들은 TV 보고 저희는 과일 깎으면서 수다 떨기 시작했고요. 처음엔 그냥 애들 얘기, 건강 얘기, 동네 얘기. 근데 어느 순간 둘째 시누이가 귤 까면서 툭 던졌어요. 그나저나 올케 이제 곧 퇴직이지? 응, 몇 달 안 남았어. 잘 됐다. 이제 주말 부부도 끝이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셋째 시누이가 웃으면서 한마디를 얹었어요. 주말 부부 오래 하면 바람난다더라. 어디서 들었는데? 순간 거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다들 웃었어요. 하하.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오빠가 그럴 사람이야? 저도 웃었어요. 따라서, 그러게 말도 안 돼. 근데요. 웃으면서도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어요. 딱 그 순간만. 아주 잠깐. 말도 안 된다고 웃어넘기면서도 뭔가 가슴 한켠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는 느낌이랄까? 퐁당하고 저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어요. 에이, 별소리를 다 해. 하면서. 근데 시누이들 입이 거기서 안 멈추더라고요. 과일 접시 돌리면서 첫째 시누이가 이번엔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어요. 있잖아. 내 친구 남편도 주말 부부 하다가 결국 그렇게 됐잖아. 기억해? 작년에 내가 얘기했잖아. 아, 맞아. 20년 만에 들통난 거? 응. 근데 그게 처음부터 숨긴 게 아니라 주말 부부 하면서 생긴 거래. 거기서 생활이 따로 생기는 거잖아. 셋째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니까 오래 떨어져 살면 각자 생활이 굳어지잖아. 남자들 특히. 맞아. 남자들은 밥 해주는 사람한테 정이 들어. 다들 또 웃었어요. 농담처럼. 저도 웃었어요. 농담처럼. 근데 그 웃음이 제 얼굴에서 살짝 어색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으니까. 그러다 둘째 시누이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어요. 올케 있잖아. 내가 지난달에 사주 보러 갔거든. 우리 동네 용하다는데.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 오빠 사주에 이혼수가 있대. 그 말에 저는 귤을 까던 손을 멈췄어요. 첫째 시누이가 손사래를 쳤어요. 에이, 그런 말 왜 해? 아니, 뭐 사주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말 하더라고. 옳게도 알고 있는 게 나쁠 건 없잖아.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에이, 사주가 다 어디 맞아. 다들 맞아 하면서 넘어갔어요. 우리 오빠가 그럴 사람이야? 올케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걱정 마,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명절 자리에서 흔히 나왔다가 흔히 사라지는 그런 대화처럼. 근데 저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뒤척이면서 천장 보다가 또 뒤척이고
사주가 다 맞나? 말도 안 되지. 주말 부부 오래 하면 바람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떤 세월인데. 스스로 다독였어요. 몇 번이나. 근데 다독일수록 자꾸 다른 장면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같이 살면 불편할 것 같아. 점심 먹자마자 서둘러 내려가던 남편. 주중에 뚝 끊긴 전화. 응, 알았어. 바빠.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데 그게 한꺼번에 줄지어 올라오니까 자꾸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아니야. 별거 아니야. 피곤한 거지. 퇴직하면 달라진다. 매일 같이 있으면 다 괜찮아진다. 그렇게 속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눈을 감았어요. 그 다음 날 남편이 명절 끝나고 다시 내려가기 전에 저는 밥상을 차렸어요. 평소보다 반찬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조림. 남편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3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시누이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에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몇 달만 있으면 퇴직이야. 그러면 다 같이 살고 다 괜찮아지는 거야. 남편이 수저 내려놓으면서 잘 먹었다 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더 먹어 했어요. 그게 그날의 전부였어요. 불안을 꾹꾹 눌러서 희망으로 덮어서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그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지금 돌아보면요. 그날 시누이들이 한 말, 농담처럼 흘리고 다들 웃어넘긴 그 말들. 그게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사주가 맞은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들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저만 몰랐던 거죠. 애써 모르려고 했던 거죠. 그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뭔가 이상하다고 확실히 느껴진 게 딱 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엔 너무 작은 것들이었거든요. 눈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 그냥 넘기면 그만인 것들. 근데 그 작은 것들이 쌓이더라고요.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남편 집 욕실에서였어요. 남편이 주말에 본가로 올라오는 날이 아니라 제가 뭘 좀 가져다 줄 게 있어서 평일에 한 번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회사에 있고 저 혼자 잠깐 들렀다 오려고 욕실에 들어갔다가 손을 씻으려는데 세면대 옆에 샴푸가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남편이 원래 쓰던 거. 근데 옆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핑크빛 용기에 뭔가 꼭 그림이 그려진 여성용 샴푸였어요. 저는 잠깐 봤다가 그냥 넘겼어요. 남자라서 샴푸도 아무거나 쓰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의심 같은 거 없이. 그 다음엔 헤어 에센스였어요. 남편 집 화장대, 아니 화장대도 아니고 그냥 서랍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조그만 갈색병, 뚜껑이 열려 있고 향이 나더라고요. 달달하고 여성스러운 향. 저는 그걸 집어서 뒤집어 봤어요. 여성용이었어요. 남편이 이런 걸 쓴다고? 잠깐 어색했는데 또 넘겼어요. 요즘 남자들 헤어케어 한다더라. 뭘 몰라서 여성용 산 거겠지. 넘기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근데 그 다음 건 좀 달랐어요. 남편 속옷이 바뀌어 있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으면 남편 속옷 브랜드 알죠? 저는 알았어요. 항상 같은 걸 사다 줬으니까. 흰색, 같은 브랜드, 같은 사이즈. 근데 서랍에 있는 속옷이 낯선 거예요. 브랜드가 다른 거예요. 색도 다르고. 저는 그걸 들고 한참 봤어요. 내가 산 게 아닌데. 남편이 혼자 샀나? 아니면 거기서 생각이 멈췄어요. 스스로 멈춘 게 아니라 멈춰버린 거예요. 더 생각하기가 싫어서 필요해서 산 거겠지. 내가 안 사다 줬으니까 혼자 산 거겠지. 서랍 닫았어요. 그냥 그날 거실 정리하다가 소파 옆에서 뭔가 발견했어요. 조그만 장난감 자동차 하나. 빨간색 미니카였어요.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저는 그걸 집어들고 한참 봤어요.
남편이 이런 걸 왜? 누가 왔다 놓고 간 건가? 근데 남편 지인 중에 어린애가 있었나? 생각해봤는데 딱 떠오르는 애가 없었어요. 지인들 애들도 다 성인이거든요. 저는 그 미니카를 서랍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또 넘겼어요. 뭐, 어디서 주웠나 보지. 그 즈음부터 제가 남편 집에 가면 자꾸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냉장고에 아이 음료. 뚜껑에 빨대 꽂는 구멍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2개 있었어요. 싱크대 옆에 플라스틱 컵. 캐릭터 그려진 아이들 쓰는 컵. 현관 신발장 맨 아래 칸. 조그만 운동화. 하나하나 볼 때는 그냥 넘겼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게 하나, 둘, 셋 쌓이니까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연결을 끊으려고 했어요. 자꾸 별거 아니야. 내가 예민해진 거야. 시누이들 말 때문에 괜히 신경 쓰이는 거야.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올라오기로 한 날. 저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들어오더니 가방 내려놓고 핸드폰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피곤하다고. 저는 주방에서 찌개 끓이면서 그냥 뒀어요. 근데 안방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어떤 단어는 귀가 먼저 잡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그 4글자가 찌개 끓는 소리 사이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멈췄어요. 국자를 잡은 채로 그냥 멈췄어요. 지금 뭐라고 했지?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지금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다 큰 어른이에요. 남편이 전화하면서 우리 아들이라고 저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름을 불렀거든요. 저는 불을 줄이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통화는 금방 끊겼어요.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밥 다 됐어? 응, 거의. 저는 웃으면서 밥상 차렸어요. 밥 먹는 내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밥만 먹었어요. 평소처럼. 그날 밤 남편이 자고 나서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두운데 그냥 머릿속에서 자꾸 그게 맞춰지는 거예요. 여성용 샴푸, 헤어 에센스, 바뀐 속옷, 아이 커, 미니카, 조그만 운동화, 아이 음료, 그리고 우리 아들. 저는 그 퍼즐을 완성하기가 싫었어요. 완성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눈 질끈 감으면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았어요.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별거 아닌 거겠지. 근데요. 그 4글자는 눈 감아도 안 사라졌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날은 제가 먼저 내려갔어요. 남편한테 말 안 하고. 사실 뭔가를 확인하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냥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서 반찬이랑 같이 내려다 주려고. 전날 통화에서 요즘 밥을 잘 못 챙겨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 말 듣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랬어요. 반찬통 들고 남편 집 앞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회사 갔나 싶어서 가방에서 열쇠 꺼냈어요. 저 열쇠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한 번도 의심 없이 써온 열쇠. 문 열고 들어갔어요. 집안이 조용했어요. 근데 조용한데 뭔가 달랐어요. 현관에 신발이 있었어요. 남편 신발. 그리고 작은 운동화. 또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조용히 들어갔어요. 반찬통을 현관에 내려놓고 안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목소리. 통화 중이었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서 있었어요.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벽이 얇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그 순간 저는 듣고 싶었어요. 그냥 한 번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니라는 걸.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랑 달랐어요. 부드러웠어요. 쟤한테 한 번도 안 쓰던 톤으로 응, 걱정 마. 잘 자다 갔어. 잠깐 침묵. 아니, 애가 왜 거기서 자? 내가 데리고 오면 되지. 또 침묵. 아파트는 내가 알아보고 있어. 퇴직하고 나면 정리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저는 그 자리에서 벽에 등을 붙였어요. 다리가 이상했어요. 힘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떨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 퇴직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어차피 본처 쪽엔 집 한 채면 돼. 본처?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본처? 제가 본처예요. 30년을 같이 산 제가 남편 입에서 본처로 나왔어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계속 들렸어요. 걔가 뭘 알겠어. 퇴직하면 내려와서 같이 살자는 말만 하고 있어. 모르는 거지. 낮은 웃음소리. 같이 살면 불편하다고 했거든. 그 말로 일단 막아놨어.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같이 살면 불편하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이 진짜로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어요. 오래 따로 살다 보니 서로 생활 패턴이 달라진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통화는 계속됐어요. 벌써 이렇게 컸어. 지난번에 왔을 때 나 닮았다고 하던데.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손으로.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아들, 나 닮았다. 그 말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아이 운동화, 미니카, 캐릭터 커, 아이 음료, 여성용 샴푸, 바뀐 속옷, 다 맞춰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들렸어요. 이혼? 굳이 할 필요 있어? 어차피 퇴직하면 끝나는 건데. 퇴직하면 끝나는 거. 저는 퇴직하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퇴직하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30년을. 걔는 원래 애들이랑도 사이가 별로잖아. 그걸로 명분 만들면 되고. 뭐,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 애들이랑 사이가 별로. 제가요? 제가 제 자식들이랑요? 제가 혼자서 키운 애들이랑요? 그 말에서 눈물이 났어요. 서럽거나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서, 40년을 혼자 키운 애들인데 그게 이혼 명분이 된다고. 저는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몰라요. 통화가 끊겼어요.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나오다가 저를 봤어요. 딱 봤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순식간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현관 가까이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제 왔어?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남편이 눈을 피했어요. 뭘 들었어? 오해야. 그거 오해하는 거야. 오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말을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반찬통 들고 다시 올라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이 등 뒤에서 불렀어요. 이름 불렀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문 닫히고 올라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반찬통을 부엌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어요. 너무 크면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한 가지 생각만 들었어요. 30년이, 내가 버텨온 40년이, 남편한테는 퇴직까지 버텨야 하는 30년이었구나.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남편 생각이 아니라 저 자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이요. 30년 만에 처음 해보는 질문이었어요. 남편이 그날 저녁에 올라왔어요. 벨소리가 나길래 문 열었더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평소랑 다른 표정이었어요. 뭔가 준비하고 온 얼굴이랄까. 말을 맞춰온 얼굴.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그냥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어요. 테이블 하나 두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남편이었어요. 오늘 낮에 들은 거 그거 오해야.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 여자는 그냥 아는 사람이고, 애는 그냥 아는 애고, 내가 일부만 들어서 이상하게 들린 거야. 전체 맥락이 있거든. 저는 그때 웃음이 나왔어요. 피식, 전체 맥락. 응, 본처라는 말도 맥락이 있어?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것도 들었어? 다 들었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남편 태도가 바뀌었어요. 부드럽게 설득하려던 얼굴이 싹 사라지고, 야, 남의 통화를 몰래 들으면 어떡해.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내가 몰래 들은 게 아니잖아. 당신 집에 반찬 가져다 주러 갔다가 허락도 없이 들어온 거잖아. 그 말에 저는 잠깐 말이 막혔어요. 허락. 30년을 남편 집에 드나들었는데 남편 속옷 사다 넣고 반찬 채워주고 청소하고 그게 허락이 필요한 일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몰래 들어와서 몰래 들은 거 맞잖아.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려고 했어요. 나는 몰래 들으러 간 게 아니야. 당신 밥 챙겨주러 갔다가. 그러니까 미리 말하고 오라고. 왜 맨날 불쑥불쑥 나타나? 불쑥불쑥. 제가요. 남편 집에 반찬 가져가는 제가 불쑥불쑥 나타나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날 녹음이 된 게 있었어요. 남편 통화 소리가 일부 담긴 거.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가방 안에 핸드폰이 있었는데 어쩌다 녹음 앱이 켜져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확인했을 때 알았어요. 그걸 틀었어요.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차피 본처 쪽엔 집 한 채면 되고 퇴직하면 끝나는 건데.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됐다가 빨갛게 됐어요. 핸드폰을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그거 내놔. 싫어. 당장 내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어요. 남편이 제 팔목을 잡았어요. 세게. 나. 핸드폰 내놓으면 놔줄게. 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남편이 잠깐 멈추더니 손을 놨어요. 저는 팔목을 문질렀어요. 빨갛게 됐더라고요. 남편이 소파에 다시 앉으면서 말했어요. 야, 이 나이에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이 나이에 다 이렇게 살아? 그래. 남자들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돼.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다들 딴 데서 애를 낳아? 목소리 낮춰. 왜? 무서워? 이웃이 들을까봐? 남편이 눈을 흘겼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원래 그런 거 크게 안 따지는 게 어른이야. 예민하다. 어른이 아니다. 30년을 혼자 집 지키고 애 키우고 제사 지내고 병수발하고 그게 다 예민한 사람이 한 거예요? 내가 예민한 거야? 아니면 당신이 잘못한 거야? 둘 중 하나만 말해봐. 남편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어차피 애들이랑도 사이가 별로잖아, 당신.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뭐? 첫째랑 작년에 크게 싸웠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도 서먹하잖아. 내가 다 알아.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이혼하게 되면 그것도 나오게 돼 있어. 어차피 당신 편 안 드는 거 당신도 알잖아. 제 자식을요. 제가 혼자 키운 제 자식을 이혼 카드로 꺼내 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차가워졌어요. 뜨겁게 화가 나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차가워졌어요. 머릿속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냥 지금처럼 살자. 당신도 편하잖아. 집도 있고 생활비도 주고. 뭐가 불만이야? 뭐가 불만이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을 둘러봤어요. 30년을 제가 꾸민 이 집, 제가 닦은 바닥, 제가 바른 벽지, 제가 고른 커튼, 그리고 혼자 밥 먹던 식탁, 혼자 잠들던 침대, 혼자 기다리던 창가. 뭐가 불만이냐?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나는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어요.
30년 동안 이 결혼을 지키려고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알았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지킬 결혼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또 언성을 높였어요. 또 예민하다고 했고, 오해라고 했고, 이 나이에 어쩌려고 그러냐고 했어요. 저는 듣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더 이상 들어지지 않았어요. 남편 입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대신 제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또렷하게 올라왔어요. 내가 지켜야 할 게 뭔가. 결혼을 지켜야 한다고 30년을 살았는데 결혼은 없었어요. 제가 혼자 믿어온 것 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켜야 할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 자신. 남편이 나갔어요. 문 쾅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팔목이 아직 빨개요. 조금 얼얼했어요. 저는 그걸 내려다보면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연락처를 찾았어요. 친구한테 물어봐둔 이름. 가족법 전문 변호사. 저장해둔 지 석 달이 됐어요. 혹시나 해서 설마 쓸 일이 있겠냐 싶으면서도 전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갔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이번엔 남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 갔던 날을 기억해요. 엘리베이터 타면서 손이 살짝 떨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실감이 나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60대인 제가 변호사 사무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구나. 근데 이상하게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제 일을 하러 가는 느낌이랄까? 남편 밥 차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병원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발걸음. 그게 이상하게 단단했어요. 변호사가 젊었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처음엔 제가 좀 의아했어요. 이런 분이 잘할까? 싶었는데 첫 마디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말씀하시기 편한 것부터 천천히 해주세요. 다 기록할 테니까요. 그 말이 좋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30년 주말 부부. 남편 통화에서 들은 것들. 본처. 퇴직하면 끝난다는 말. 5살 아들. 팔목 잡힌 것까지. 변호사가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녹음 파일 있으세요? 있어요. 사진이나 물건 기억하시는 것들도요? 있어요. 다 기억해요. 변호사가 끄덕이면서 펜을 들었어요. 충분합니다. 그 두 글자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그날부터 정리를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냈어요. 수첩에 날짜별로 적었어요. 언제 어떤 물건을 봤는지,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남편이 속옷을 바꾼 게 언제부터인지, 주말에 일찍 내려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여성용 샴푸, 헤어 에센스, 아이 운동화, 미니카, 캐릭터 컷, 녹음 파일은 변호사한테 넘겼어요. 변호사가 들어보더니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추가로 상대방 인적사항만 확인되면 소장 바로 쓸 수 있어요. 상대방. 그 여자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게 된 건 생각보다 빨랐어요. 변호사가 따로 알아봐 준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찾았어요. 남편 핸드폰을 본 건 아니에요.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면 실마리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자주 언급하던 이름이 있었거든요. 회사 후배라고, 일 잘한다고. 한두 번 이름이 나왔다가 어느 순간 그 이름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떠올랐어요. 변호사한테 그 이름 얘기했더니 며칠 안 돼서 확인이 됐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울지 않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내려놓고 도장 꺼내서 꾹 눌렀어요. 잉크가 번지는 거 보면서 한 가지 생각만 했어요. 끝났다. 슬프다는 게 아니었어요.
후련하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끝났다. 30년이 그 도장 하나로 마무리됐어요.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울 힘도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울 만큼 울었거든요. 혼자 있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변호사가 서류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어요. 정말로 나 자신한테 재산 분할은 생각보다 제 쪽에 유리하게 됐어요. 변호사가 퇴직금 흐름을 다 추적했거든요. 남편이 퇴직 전부터 조금씩 빼돌리려던 흔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 잡혔어요. 거기다 상간소송까지 들어갔으니까 남편은 처음엔 버텼어요. 변호사 세워서 맞서더라고요. 오해라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녹음이 불법이라고. 근데 있잖아요. 남편이 팔목 잡은 거,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변호사가 그 빨간 자국 사진 찍어둔 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날 찍어뒀어요. 남편 나가고 나서 혼자. 왜 찍었냐고요. 그냥 찍어야 할 것 같았어요. 본능적으로. 남편 쪽 변호사가 조용해진 건 그 이후였어요. 남편한테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처음엔 협박하듯이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짧게 말했어요. 할 말은 법정에서 하세요. 끊었어요. 두 번째는 사정하듯이 우리가 그래도 30년인데 이 나이에 이게 뭐야? 저는 또 짧게 말했어요. 할 말은 법정에서 하세요. 끊었어요. 세 번째는 안 받았어요. 더 이상 제가 들어줄 말이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충분히 들었어요. 이제 그 시간은 끝났어요. 그 여자 소식은 나중에 들었어요. 굳이 알고 싶지 않았는데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상간소송 배상금이 나왔고 남편이랑도 결국 사이가 틀어졌다고. 남편이 재산 정리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남은 게 없었던 거죠. 퇴직금에서 배상금 나가고 재산 분할하고 나니까 30년 버티면 뭔가 남을 줄 알았겠죠. 없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 듣고 아무 감정이 안 들었어요. 통쾌하지도 불쌍하지도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 같았어요. 이미 제 세계에서 나간 사람들이었으니까. 이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빵을 구웠어요. 혼자서 집 부엌에서 아무도 없는 아침에. 저 빵 좋아하거든요. 오래됐어요. 결혼 전부터 빵 굽는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라고 생각해요. 밀가루 반죽할 때 손에 닿는 감촉, 오븐에서 부풀어 오르는 거 보는 것, 다 구워지고 나서 나는 냄새. 근데 30년 동안 제대로 구워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빵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밀가루 음식은 속이 더부룩해라고. 그래서 저도 언제부턴가 안 굽게 됐어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처음 맞은 아침에 저는 밀가루 꺼냈어요. 반죽하면서 생각했어요. 왜 이걸 안 구웠을까? 왜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참았을까? 빵이 오븐에서 나왔을 때 혼자 앉아서 먹었어요. 따뜻하고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때서야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 카페를 열기로 한 건 그로부터 몇 달 후였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집이랑 현금. 변호사가 잘 챙겨줬어요. 처음엔 그냥 편하게 살려고 했어요. 뭔가 새로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60대의 사업이라니. 근데 딸이 그랬어요. 엄마, 빵 진짜 맛있잖아. 엄마가 구운 거 먹으러 나 매주 올게. 아들도 그랬어요. 엄마 해봐. 실패해도 괜찮잖아. 이제 엄마 인생이잖아. 이제 엄마 인생이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그래요. 이제 내 인생이에요. 작은 공간이에요. 동네에서 조금 들어간 골목에 테이블 5개짜리 작은 카페. 간판도 화려하지 않아요. 손으로 쓴 것 같은 소박한 글씨로 이름만 적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오븐 예열하고 반죽 꺼내고 빵을 구워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에 오븐 불빛 보면서 빵 부풀어 오르는 거 기다리는 것.
남편 기다리던 30년이랑은 달라요. 이건 기다리는 게 설레요. 뭐가 나올지 제가 결정했고 제가 만든 것이 나오거든요. 배신하지 않아요. 정성껏 만들면 정성껏 나와요. 이렇게 솔직한 게 또 없어요. 얼마 되지 않아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 동네 엄마들, 가끔 젊은 애들도. 어떤 할머니가 한 번은 그랬어요. 여기 오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몰라.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여기 오면 마음이 편거든요. 그 할머니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30년 동안 지어온 웃음이랑 달랐어요. 억지가 없었어요. 참은 게 없었어요. 그냥 좋아서 나오는 웃음. 오래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웃음. 남편 생각이 가끔 나냐고요? 가끔요. 아주 가끔. 근데 이상해요. 생각이 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미운 것도 아니고 그립지도 않아요. 그냥 먼 사람. 한때 나랑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다냐고요. 그게 다더라고요. 결국 같이 있었지만 같이 살지 않은 30년이었으니까. 요즘은요. 아침마다 오븐 열 때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 그 냄새 맡으면서 저는 매일 생각해요. 오늘도 내가 선택한 하루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느껴본 거거든요. 남편이 올라오는 날에 맞춰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남편이 편한 시간에. 그게 제 하루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내가 굽고 싶은 빵을 굽고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고 내가 웃고 싶을 때 웃어요. 이게 사는 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30년을 남편한테 줬잖아요. 아깝냐고요? 아깝지 않아요. 그 30년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근데요, 남은 인생은요, 나한테 줄 거예요. 전부 다. 한 번도 1순위가 못 됐던 나한테. 이제는 내가 나한테 1순위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충분하고 그걸로 행복해요. 지금 여러분도 내 삶의 1순위로 살고 계시나요? 부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충실히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